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에서 모델링 하실 때 곡면 부분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곡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대표적인 명령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저희가 막 패치랑 네트워크 서피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처음에는 뭐 보는데요. 사실은 그게 엄청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컨트롤되는 아이스커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인데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걔가 이제 공차가 톨러런스가 있어서 사실 엣지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명드릴 거는 블렌드라는 명령어랑 매치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두 개는 각각 커브에도 해당이 되고요, 서피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요, 둘 다 이제 어떤 곡면 지오메트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곡선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랑 얘의 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하나 생성시키는 명령이고요. 매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있었다고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제가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줘라고 하면서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약간의 형태도 변화를 시키면서 이 곡선의 끝부분에 얘가 본인이 이제 변화하는 형태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아시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 사실 깊게 들어가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깊게는 잘 모르지만 보통 건축 모델링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밖에 깊이 그런 쪽으로밖에 몰라서 실제로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항공, 자동차 이런 분들은 곡면 부분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보통 이제 한 판으로 뭐 제작을 하면서 거기 사이에 뭐 어떤 연속이 끊기는 구간이 생기면은 물이 새거나 어떤 결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지오메트리의 연속성을 분석하면서 모델링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엄청 기본적인 개념 정도 이해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직선 경사로를 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내일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곡선 경사로는 뭐 제가 하는 방법, 주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플래너 서피스를 만들고 일단 블렌드부터 해보죠. 뭐 한 이 정도 높이가 있다고 했을 때요. 블렌드 서피스라는 명령어를 커브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블렌드 서피스에서 첫 번째 엣지랑 두 번째 엣지를 연결을 하는 이 새로운 엣지를 지금 제가 본인이 생성한 거고요. 여기서 뭐 이 간격 같은 것들을 뭐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변화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아니면은 여기서 본인이 토글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락을 걸면은 이게 이제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뭐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과 2번에 여기 해당하는 번호의 이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좀 보셔야 돼요. 사실 실제로 이게 컨트롤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 서피스가 맞죠. 실제로는 이제 이 1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생성했을 때 이 왼쪽에 이 서피스의 탄젠트 방향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에 봤을 때 이 방향이랑 동일선상에서 위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개수가 몇 개일 거냐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많을수록 곡률의 연소성의 그 정밀도가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G3, 커비처는 실제로는 G2라고도 하고요. 탄젠시는 G1, 포지션은 G0 연속이라고 합니다. G0 연속을 보시면은 얘가 위치만 맞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지금 1번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커비처의 상태는 연속하는 선상에 점이 두 개가 있고 포지션을 하면 락이 걸렸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원형 형태에서 위치만 맞춘 거죠. 위치만. 근데 탄젠시를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점이 이 원래 탄젠트의 방향에 점이 하나 더 생성되면서 연속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커비처로 하면 몇 개가 될까요? 두 개가 되겠죠.
G3, G4 하면 4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의 연속성에 관한 수치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고 실제로는 그러면 무조건 높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 점 기준으로 해서 얘랑 일치해야 되는 점 위치에 컨트롤 포인트가 4개나 실제로 이게 반대로 이쪽도 곡면이라고 하면은 이쪽도 4개가 있어야지 좌우측으로 해서 G4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나중에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으신데 그런 거 좀 고려하시면 좋고요. 저는 건축 모델링 하는 입장에서는 탄젠시나 커비처 정도만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곡면이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네트워크 서피스, 뭐 패치 서피스, 물론 유용한 명령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소컵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런 연속성의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있는 거죠. 일단은 블렌드 서피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매치 서피스는 그러면 아까 제가 본인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매치 서피스를 하면은 지금 컨티뉴이티는 제가 첫 번째 매치한 서피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좀 예시가 좀 그런가? 잠시만요. 3D를 해서 뭐 한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래서 매치 서피스를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포지션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탄젠시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죠. 커비처로 하면 아마 똑같을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블렌드 서피스 설명하면서 포인트 개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저희가 그냥 사각형 그리고 플래너 서피스 하면은 얘는 이제 1차에 리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1차에 포인트가 2개씩 있는 서피스가 되죠. 총 4개. 근데 제가 아까 연속하는 점의 개수의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치 서피스를 하셔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얘 포인트가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얘를 3차로 바꾸고 포인트를 뭐 6개, 4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 형상을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매치 서피스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꼬였죠. 정확히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형태에서 그냥 끝점만 이 위치로 접합시키는 거겠죠. 지금 여기 있는 점들이 여기로 쭉 온 형태죠. 근데 탄젠시 하면은 지금 이 아이소 커브의 디렉션의 끝에 얘도 점이 하나 더 추가되는 형식이겠죠. 컨트롤 포인트가. 탄젠시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커비처로 바꾸면은 세 번째 점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고요. 밑에 실제로 이제 하부 옵션들은 제가 전부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이 변화점에 대한 기울기고요. 에버리지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얘랑 동시에 만족하도록 얘도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중간 값으로 연속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밑에는 뭐 컨트롤 포인트 가까운 점에 매칭 시키는 거, 리파인 시키는 거, 그리고 아이소 커브 디렉션 관련된 거. 네.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거에 진짜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은 좀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공부를 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이런 서피스를 만들고 이렇게 매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치 서피스. 그러면 매치 서피스를 할 때 이게 선택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 언트림드 서피스 엣지를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치를 할 때 보시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아까 영향을 받는 걸 확인을 하셨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트림드 서피스라고 나오죠. 원래 라이너상에서 서피스라는 것 자체가 UV 좌표계로 표현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변형을 하면서 뭐 약간 원통도 만들고 구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사실 스피어도 하나의 서피스죠. 근데 이런 애들은 보시면 F10을 제가 눌러서 포인트를 켜보시면요. 이 원래의 서피스를 이루는 넙스를 이루는 노트나 컨트롤 포인트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냥 잠깐 자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트림드 서피스라고 하고요. 결국에 이런 애들은 언트림을 누르면 다시 원상 형태로 돌아갑니다. 실제로는 아이소 커브 디렉션이랑 똑같이 이렇게 자르고 트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대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슈링크를 했을 때 여기 끝점이 딱 맞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슈링크를 해도 사실 여전히
이 개체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서피스를 생성하는 방식을 달리 하시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포포인트, 그러니까 뭐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얘를 리빌드를 해서 매치 서피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라이노가 진짜 또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뭐 지하철장 경사로 같은 거 보실 때 만들 때 매치나 블렌드라는 서피스를 이용해서 곡면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들이 지브라랑 그 환경 맵이 있는데요. 여기 애널라이즈 들어가셔서 서피스에 저는 지브라는 진짜 엄청 정밀하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 스트라이프의 라인이 연속이 안 되고 어긋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곡률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바이러먼트 맵, 환경 맵은 어떤 그 텍스처를 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빛 환경이나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보일지 약간 예측을 해내 보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라인에 심이 가 있죠. 실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직선 램프는 뭐 이런데 어쨌든 트렌치를 두거나 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런 라인이 안 보이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도 뭐 큰 문제는 없죠. 아마도. 네. 차 바퀴 이게 차고 이게 이만큼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은 뭐 상관없을 텐데, 네, 이것까지는 뭐 하여튼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곡선을 만드는, 예를 들면 블렌드 서피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모습 같은 거를 본인이 검토를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브라에 넣어도 이게 지금 연속이 깨진 게 아니고요. 연속성이 약간 그 G1일 뿐이지, 보시면은 이 스트라이프 라인의 검정색 선이 동일한 위치에 일단은 막 닿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그 곡면 만드는 거 뭐 경사로 가지고 일단 직선 경사로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곡면 경사로 실제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는 방식의 어떤 팁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너무 개념적인 얘기만 해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